어? 왜 문이 열려 있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에서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희 집 임대 아파트에 산다며? 가난하게 사는 애들은 어쩜 그렇게 티를 내니? 미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목소리 톤, 그 말투가 너무나 익숙했어요. 당장 내놔. 어디다 숨겨놨어? 사람 답답하게 만들지 말고. 아줌마, 저는 정말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서진이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 다음 순간 오후 3시 김미영은 교무실에서 내일 수업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0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쌓은 경험이 손끝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떠올리며 준비하는 수업은 여전히 그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서진이 어머니시죠? 영어학원 김 선생님입니다. 미영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서진이가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연락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서진이가 오늘 수업에 나오지 않아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아프거나 다른 일정이 있으신지요? 미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진이는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어요. 학원을 빠진 적이 거의 없었죠. 서진이가 친구 집에서 잠깐 놀다가 간다고 했는데요. 늦어도 시간 맞춰서 가겠다고 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미영은 곧바로 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해. 미영의 마음속에서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키워온 딸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어요. 서진이는 약속을 어기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학교를 나선 미영은 서진이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어요. 세솔 아파트 103동 16호. 생각보다 큰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미영의 심장은 점점 빨라졌어요. 뭔지 모를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16호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왜 문이 열려 있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에서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희 집 임대 아파트에 산다며? 가난하게 사는 애들은 어쩜 그렇게 티를 내니? 미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목소리 톤, 그 말투가 너무나 익숙했어요. 당장 내놔. 어디다 숨겨놨어? 사람 답답하게 만들지 말고. 아줌마, 저는 정말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서진이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 다음 순간 딱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세상이 순간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녀는 집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거실에서 마주친 여자를 본 순간 미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박소희, 10년 전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바로 그 여자였어요. 소희는 미영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김미영? 미영의 시선은 서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딸의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 순간 미영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남편 이정호와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 서진이를 임신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모든 것을 무너뜨린 박소희의 등장. 하필이면 이 여자가. 미영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교사로서 늘 차분함을 유지하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자신의 소중한 딸을 해친 것도 모자라 그 가해자가 과거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바로 그 여자라니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운명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미영은 차 안에서 딸의 옆모습을 힐끔힐끔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뺨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서진아,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미영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년간 교사 생활을 하며 터득한 아이들과의 대화법이었어요. 서진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예린이가 미안하다고 했어. 엄마가 그럴 줄 몰랐다고. 미영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럴 줄 몰랐다는 게 무슨 뜻이야? 예린이 말로는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당했대. 그 말에 미영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미영은 서진이를 소파에 앉히고 마주 앉았어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며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선생님이잖아. 엄마는 내 편이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 서진이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예린이가 그러는데 예린이 엄마가 자꾸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라고 시킨대. 그래서 친구가 놀러 오면 그러면 돈이나 물건이 없어졌다고 화를 내신대.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훔쳤다고 하면서 미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뭐라고 했어? 다들 무서워서 부모님한테 말 못했대. 예린이 엄마가 말하면 더 큰일 난다고 협박했거든. 미영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이 악마 같은 여자가 다음 날 미영은 학교에서 동료 조사인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정민 선생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미영은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정민 선생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예요. 정신적 학대이자 협박이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피해를 입은 다른 아이들을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겠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사로서의 책임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미영은 서진이와 함께 예린이를 만났습니다. 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서였어요. 예린이는 미영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 예린아. 어제 많이 놀랐지? 미영의 따뜻한 목소리에 예린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그럴 줄 몰랐어요. 괜찮아. 예린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어. 미영은 교사 특유의 부드러운 어조로 질문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예린이의 입술이 떨렸어요. 지우도 그랬고 민수도 총 5명 정도? 미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그 여자에게 당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예린이는? 혹시 엄마가 너한테도 그런 적이 있어? 예린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미영의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어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박소희가 단순히 자신의 과거만 망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무고한 아이들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결심했어요. 교사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치기로. 주말이 되자 미영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교사로서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할 때였습니다. 먼저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 김미영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싶어요. 상담원의 진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미영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박소희의 행동 패턴,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수,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폭행까지. 이것은 명백한 아동학대 사안입니다.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영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피해 아이들의 부모를 찾는 일이었어요. 예린이가 알려준 이름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었기에 연락처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지우의 엄마를 만났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진이 엄마 김미영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미영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우 엄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세상에, 우리 지우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요? 혹시 지우가 그날 이후로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나요? 지우 엄마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걸 무서워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미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갔어요. 민수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둘씩 만나면서 미영은 박소희의 악행이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계획적인 범죄죠. 미영이 정민 선생님과 상의하며 한 말이었어요. 맞아요.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한 악질적인 학대예요. 박소희에 대해서도 조사해 봐야겠어요. 과거 기록 같은 것 말이에요. 미영은 교육청에 있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박소희가 과거 유치원에서 일했다는 정보를 얻었거든요.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미영아, 이거 봐. 박소희가 5년 전에 유치원에서 해임당했어. 동료가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미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해임 사유, 아동학대 의혹. 이 여자가 그때도 그런 짓을 했다는 거네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서진이와 마주 앉았어요. 서진아, 엄마가 예린이 아빠를 만나보려고 해. 어떻게 생각해?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예린이가 너무 불쌍해요. 계속 그런 엄마와 살아야 한다니. 괜찮아. 엄마가 해결할게. 미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어요. 교사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다음 날 미영은 강태준을 만났습니다. 예린이의 아빠였어요. 카페에서 만난 태준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안녕하세요. 예린이와 같은 반 서진이 엄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만나자고 하셔서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말할 때였습니다. 예린이 어머니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태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해진 학대, 박소희의 과거 기록,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폭행까지. 태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예.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10년 전에 그 일을 말이에요.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사실 예린이 어머니와 저는 과거에 알던 사이예요. 태준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과거에요? 10년 전에 박소희 씨가 제 남편과 바람을 피웠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미영의 가슴이 콕 찔렸습니다. 아직도 아픈 상처였어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다고요? 예. 그때 박소희 씨는 유치원 교사였어요. 저와 같은 교육자였죠.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10년 전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교육 상담을 해준다고 접근했어요. 제 남편이 서진이 교육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요? 점점 자주 만나더니 결국 불륜 관계가 되었어요. 박소희 씨는 제 교육 방식을 비하하면서 남편을 유혹했어요. 태준이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충격이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혼하신 거군요. 예. 그때 서진이가 5살이었어요. 미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아픔이 선명했어요. 그날 저녁 미영은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과 만났어요. 학교 회의실에서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여주셔서 감사해요. 지우 엄마, 민수 엄마, 그리고 다른 부모들까지 총 5가족이 모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당한 일을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어요. 미영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돼요. 지우 엄마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박소희 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처벌도 받아야 하고요. 내일 다 같이 가요. 그 집에 가서 따져봐요. 부모들의 분노가 점점 커졌어요.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영은 다른 부모들과 함께 박소희의 집을 찾았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집에 있는 거 맞나요? 차가 있는 걸 본이 있을 거예요. 미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어요. 박소희가 나타났을 때 그녀의 얼굴은 몰라보게 초췌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사과해요.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사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때 태준이 나타났어요. 회사에서 급히 온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태준의 시선이 미영에게 향했어요. 어제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을 거예요. 태준 씨, 어제 말씀드린 그 일이에요.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박소희를 쳐다봤습니다. 소희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무슨 소리야?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소희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 상처는 뭐예요? 지우 엄마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일도 거짓말인가요?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태준이 소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10년 전?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아내가 제 가정을 파괴했어요. 남의 남편을 빼앗아갔다고요.
미영의 말에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소희야, 이게 정말이야? 아, 아니야. 그건 다 지난 일이라고. 소희가 말을 더듬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그 순간 태준의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미영은 마음 한편으로 태준이 불쌍했어요. 자신이 10년 전에 느꼈던 그 배신감과 절망감을 지금 그가 느끼고 있을 테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경찰이 박소희의 집을 찾았어요. 미영은 태준과 함께 아동보호 전문기관 담당자를 만나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 아동들의 증언과 의료 기록, 그리고 박소희의 과거, 해임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어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기소가 가능할 것 같아요. 담당 검사의 말에 미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은 한 달 후에 열렸어요. 법정에서 미영은 교육 전문가로서 증언대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겪은 정신적 트라우마는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특히 믿었던 어른에게 배신당한 경험은 아이들의 인간관계 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소희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징역 2년에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연구 금지를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미영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10년 만에 받은 진정한 사과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태준이 미영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태준의 눈가도 촉촉했어요. 예린이와 저 둘 다 선생님께 빚을 졌네요. 며칠 후 미영은 학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른이 여러분에게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말해요. 맞아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꼭 말해야 해요. 미영은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서진이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예린이가 많이 밝아 보였어. 요즘 아빠랑 많이 대화한다고 하더라. 그래? 다행이다. 미영은 딸을 꼭 안았어요. 엄마도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1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린 것 같아. 엄마가 정말 대단해.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주말에 미영은 태준, 예린이와 함께 놀이동산에 갔어요. 서진이도 함께였죠. 선생님, 정말 재밌어요. 예린이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오며 활짝 웃었어요. 예전의 어두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예린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나 선생님께 꼭 말하는 거야. 네, 알겠어요. 태준도 달라졌어요. 예린이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딸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이와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은 정말 소중해요. 우리가 잘 지켜줘야 하죠. 몇 달 후 미영은
교육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어요. 아동보호에 기여한 교육자라는 상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미영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는 단지 제 딸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방청석에서 서진이가 엄마를 보며 박수를 쳤어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드디어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다. 10년 전의 상처가 결국 더 큰 의미를 만들어냈다. 박소희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다. 펜을 놓으며 미영은 깨달았어요.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